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나는 갑자기 억만장자 어머니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위해 나에게 돈을 주고 가짜 연인을 연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제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김민지, 26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나는 혼자 도시에서 버티고 있었다. 돈이 항상 부족했지만 자유로움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런데 그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이 내 삶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지은의 어머니, 유명한 기업 그룹의 회장 부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혜진. 그녀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너처럼 밝고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해. 그녀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박혜진은 자신의 딸 이지은이 최근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은 28살, 가족 기업의 후계자였다. 그녀는 완벽한 삶을 살아왔지만 최근 가족의 압력과 사회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다. 지은이는 동성애자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너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가짜 데이트를 해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그녀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액수는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컸다. 1억 원, 그 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빚을 갚고 스튜디오를 열 수 있었다. 나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좋아요. 하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박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다음 날 나는 이지은을 만났다. 그녀는 예상보다 더 아름다웠다. 긴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피로가 보였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안녕, 민지야. 어머니가 소개해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반가워. 어머니가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했어. 처음 데이트는 어색했다. 우리는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지은은 가족 기업의 부담을 털어놓았다. 항상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나는 공감하며 들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가끔은 놓아버리는 게 필요해.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가짜임을 잊지 않았다. 돈을 위해 하는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다. 박혜진은 우리의 사진을 요구했다. 가족에게 보여줘야 해.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걸었다. 이지은은 점점 마음을 열었다. 너와 있으면 자유로워.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갈등했다. 이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 이건 계약일 뿐이야. 한 번은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다. 이지은의 집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가 모여 있었다. 민지 씨, 지은이와 잘 지내? 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지은 씨가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충돌이 시작되었다. 이지은의 오빠가 나를 의심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안에 어울려.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이지은이 나서서 막았지만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박혜진에게 전화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가족이 의심해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계속해. 돈을 받았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지은과의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지만 이건 거짓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날 밤 이지은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고마워.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나는 답장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감정이 진짜라면? 하지만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 며칠 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박혜진의 지시였다.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 비행기에서 이지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항상 이렇게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짜였지만 그 순간 진짜처럼 느껴졌다. 제주에서 우리는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나를 항상 통제했어.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아. 나는 공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너는 강해. 그 여행에서 첫 번째 균열이 커졌다. 밤에 호텔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다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지은아, 이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좋았어. 나는 혼란스러웠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 감정이 섞였다. 돌아와서 박혜진을 만났다. 잘하고 있어. 하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녀의 경고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느꼈다. 이지은과의 만남이 기다려졌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주말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이지은의 아버지가 나를 불러 조사했다. 너의 배경을 알아봤어. 평범한 집안이야. 우리 지은이와 맞지 않아. 그의 말은 모욕적이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지은 씨를 사랑해요. 거짓말이었지만 이제 반쯤 진심이었다. 이지은은 가족과 충돌했다. 아빠, 민지를 인정해줘. 하지만 아버지는 동성애는 병이야. 고쳐야 해. 라고 말했다.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왔다. 미안해. 우리 가족이 그래.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이건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다. 박혜진은 비밀을 유지하려 애썼다. 가족에게 들키지 마. 돈은 계속 줄게. 하지만 나는 거부감이 들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녀는 웃었다.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6개월 동안 나는 후회했다. 왜 수락했지? 한편 내 친구들이 의심했다. 갑자기 부유한 여자와 데이트? 이상해. 나는 변명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지은과 나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 작업실을 방문했다. 너의 그림 좋아. 자유로워 보여.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 시간은 행복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이지은의 오빠가 우리를 미행했다. 그는 사진을 찍어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이건 가짜야. 돈으로 고용된 거라고 들었어. 소문이 퍼졌다. 박혜진이 나를 불렀다.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알아.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이지은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따졌다. 엄마가 너를 고용한 거야? 진짜. 나는 솔직히 말했다.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이제 진심이야.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다. 거짓말이었어? 나를 이용한 거야. 그녀는 울며 떠났다. 나는 쫓아갔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박혜진에게 항의했다. 이제 그만해요. 지은이가 아파요. 그녀는 내가 뭔데? 돈 받은 몸으로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이지은과 재회했다. 카페에서. 미안해.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너를 알게 되면서 사랑하게 됐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하지만 가족이,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이었다. 가족의 반대가 본격화되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이지은을 압박했다. 민지와 헤어져. 아니면 후계자 자리 포기해. 그녀는 갈등했다. 아빠, 나를 인정해줘. 하지만 그는 사회가 안 받아. 우리 집안 명예가 중요해. 이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지켰다. 미안해. 내 탓이야. 그녀는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박혜진은 후회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를 행복하게 하려 했는데 하지만 늦었다. 오빠가 언론에 소문을 퍼뜨렸다. 기업 후계자의 동성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우리는 사회의 시선에 노출되었다. 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이런 소문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라고 말했다. 나는 해고될 뻔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너 미쳤어? 그런 가족과 엮여 나는 고립되었다. 하지만 이지은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었다. 우리는 도망치기로 했다. 서울을 떠나자. 하지만 현실이 막았다. 돈이 없었고 가족의 추적이 있었다. 박혜진이 나를 다시 불렀다. 지은이를 포기해. 돈 더 줄게. 나는 거절했다. 이제 돈이 아니에요. 그녀는 화를 냈다. 내가 뭔데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해?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지은은 가족과 대면했다. 엄마, 왜 나를 속였어? 박혜진은 울며 말했다. 너를 보호하려 했어. 사회가 잔인하잖아. 이지은은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외쳤다. 아버지는 넌 우리 가족의 일부야? 포기 못해. 그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오빠가 나서서 민지 그년을 쫓아내 라고 말했다. 이지은은 집을 나왔다. 나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우리는 행복했지만 현실이 하워시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소문 때문에 일이 줄었다. 이지은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후계자 포기했어.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컸다. 사회적 압력이 왔다. 온라인에서 우리를 비난했다. 동성애는 비정상. 부유한 집안의 반항, 우리는 스트레스로 싸웠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이지은이 말했다. 나는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우리는 화해했지만 상처가 쌓였다. 박혜진이 찾아왔다. 돌아와. 민지와 헤어지면 모든 걸 돌려줄게. 이지은은 거절했다. 엄마, 나를 인정해. 박혜진은 못해. 사회가.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편 내 가족이 알게 되었다. 부모님이 서울로 왔다. 민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와 어머니는 울었다.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야. 나는 죄송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부모님은 돌아갔지만 연락이 끊겼다. 나는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지원단체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았다. 너희처럼 많아. 버텨.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오빠의 보복이 왔다. 그는 나를 고소하려 했다. 사기죄로 박혜진이 막았지만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지은은 우울증이 재발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나는 그녀를 지탱했다. 함께라면. 하지만 내 안에서도 의심이 생겼다. 돈으로 시작한 사랑이 진짜일까?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혼하자. 이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해외로 가자. 하지만 돈과 가족의 압력이 막았다. 박혜진이 다시 왔다. 내가 도울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녀는 해외 유학을 제안했다. 거기서 자유롭게 살아. 하지만 이는 가족의 통제였다. 우리는 거절했다. 엄마, 진짜로 인정해줘. 싸움이 벌어졌다.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미디어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뤘다. 기업 후계자의 동성 로맨스. 우리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압력이 왔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이지은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심장병. 가족이 모였다. 지은아, 돌아와. 오빠의 말이었다. 이지은은 갈등했다. 아빠를 봐야 해. 나는 이해했다. 가봐. 하지만 이는 시험이었다. 병원에서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가 민지와 헤어져 라고 말했다. 이지은은 못해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녀는 울며 나왔다. 박혜진이 나를 찾아왔다. 지은이를 위해 포기해. 나는 못해요. 그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하지만 포기했어. 후회해. 그 말에 충격받았다. 엄마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 때문에. 이지은과 나는 대화를 나눴다. 엄마의 과거를 알았어. 그녀는 놀랐다. 그럼 왜 나를? 우리는 가족의 아픔을 이해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오빠의 최종 보복.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우리를 탓했다. 민지가 유혹했어. 경찰이 왔다. 나는 조사받았다. 무죄야. 하지만 스트레스가 컸다. 이지은은 가족과 최종 대면. 아빠, 나를 인정해줘. 아니면 영원히 헤어져. 아버지는 침묵했다. 박혜진이 나서서 지은이를 풀어줘. 아버지는 결국 수긍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대가는 컸다. 이지은은 상속을 포기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자유로웠다.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LGBT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 외곽에서. 여기서 행복하자. 이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부모님과의 화해가 필요했다. 내 부모님이 왔다. 민지야, 이해하려 해. 어머니의 말이었다.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박혜진은 가끔 방문했다. 미안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변했다.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아직도 비난받아. 이지은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버텼다. 최종 식탁. 가족이 모였다. 오빠도 사과했다. 미안. 질투했어. 우리는 용서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물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